시작해 볼까요? 이제 우리가 아는 코드는 빼고 이제 요번 이그젬플에서 처음 나온 코드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요 39, 44까지의 내용은 그 C 언어의 전처리 지시문이라는 C 언어 문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CPU 프리퀀시가 150메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AD 모듈이라는 이 디파인 상수, 디파인 상수라고 해야 되나? 이건 공식적인 명칭을 제가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디파인 정의 상수 이렇게 하죠. 이게 0x3이에요. 그럼 밑에 보시면 48번 줄에서 그 HIS PCP 레지스터를 초기화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음 장을 딱 넘기면 이렇게 하이스피드 페리페럴 클럭 프리스케일러, 하이스피드 페리페럴 클럭 프리스케일러의 약자네요. 네. 여기에 그 맨 밑에 012 3비트네요. 3비트. 이걸 초기화하는데 3이라는 숫자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클럭은 시스 클럭을 요구로 나눈 숫자다. 그래서 25메가다 라는 게 지금 설명입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 모듈에서 보시면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실제 이 시스 클럭 아웃이 이렇게 HSP 클럭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클럭 이니블 하고 클럭 방금 든 거고, 인터럽트 초기화하고, 요거 인트 ADC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안에 보시면 우선 DSP28X 마이크로세크 딜레이라는 함수를 외부 참조하고 있네요. 외부 참조. C 언어 문법인데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모든 걸 다 넣으면 일단 복잡도가 너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기능별로 나누어진 소스들은 이미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요거 US 딜레이 어셈이라는 요 함수를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내가 쓰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함수가 그 현재 내가 가진 이 adc.c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C 언어 쓰는 게 요거 익스턴입니다. 그래서 익스턴이라는 말이 붙으면 얘가 뭐냐면, 익스턴 뒤에 있는 함수의 선언은 지금 이 문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다른 외부에 있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럼 C 언어 컴파일러가 저 DSP28X US 딜레이라는 저 함수를 자기 자신의 문서가 아닌 다른 자료에서 찾아요. 다른 데서 검색을 해서 있으면 걔랑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그 ADC 클럭 아까 켰던 거 이 부분 설명이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하긴 한데 요 그 ADC 키큘레이션 하는 함수를 불러요. 근데 저 함수도 그 외부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간에 TI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예요. TI에 어디 부트 메모리인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얘도 좀 특이한데, 저도 그렇게 써본 적은 없는데 쟤를 호출하면 ADC 모듈이요 초기화가 돼요. 이게 뭐라고 하지? 리이니셜라이제이션 된다고 하나? 그래서 아직 저는 그렇게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DSP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발열, 그러니까는 이제 전원을 켠 초기 상태랑 키고 나서
열이 좀 그러니까 발열이 된 상태일 때 ADC 값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ADC 모드를 다시 재초기화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ADC 캐큘레이션 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물론 보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이 allow, 이 this를 앞뒤로 둘러싸고 해야 됩니다. 여튼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그 딜레이 함수가 뭔지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램 펑션이고 어떤 ACC 값에다가 1을 계속 빼가지고 이렇게 계속 루프를 도는 구조네요. 참고하시고요. 혹시 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명령어도 좀 보시면 돼요. 좀 찾아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섹션이 램 펑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 요 점 데프가 우리 C 언어의 디파인이랑 같은 기능이에요. 뭐 또 여기서도 이런 말 하면 반복적이긴 한데 C 언어에 있는 대부분 문법은 어셈블러에서 온 겁니다. 뭐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고 점 글로벌은 표준 어셈블러 명령어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인텔 어셈블러에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게 2833용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전역 변수로 하는 어떤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내가 요거를 정의해 놨는데 요 레이블을 정의해 놨는데 정의하고 전역 변수화 처리했다 이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어느 강의에서 얘기 드린 건데 C 언어에서 함수는요, 함수 문법이라는 게 원래 따로 없어요. 이렇게 라벨 되어 있어요. 라벨링 64번처럼 라벨 붙여주고 이거 마침표 되어 있으면 저게 함수예요. 함수가 들리면 물론 리턴이 있어야 돼요. 끝에 무조건. 그래서 내가 저 라벨로 점프할 수도 있고 콜, 그러니까 함수를 콜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셈블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딱 보면은 C 언어와 어셈블러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도 예전에 했었고, 간략하게 줄일게요. 이런 얘기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머리 아프잖아요. 해가지고 얘가 얼추 보시면 이제 이게 메모리에 등록이 되는 놈인데 저 라벨이 함수 이름이고 함수 이름을 정의했고 함수 이름을 전역화 시켰구나. 그리고 이제 어셈블러 3개가 부르는데 저게 어떤 변수를 읽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연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이제 알면 돼요. 뭐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CPU는 클럭을 필요로 합니다.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명령어는 클럭을 필요해요. 클럭이 몇 클락이. 그래서 이렇게 어셈블러 명령어가 딱 제한적으로 짜여지면요, 기본적으로 이 명령어들마다 소비되는 클럭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TI에서 조절을 지금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게 한번 빼는 동작이 검사될 때마다 대충 뭐 1마이크로 정도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짜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서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어셈블러도 한 명령어가 클럭을 쓴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또 넘어가야 되니까. 자, 해가지고 뭐 간략하게 디버그 보시고요. 디버그 보시고 맵 봐서 맵에 와보시면 얘가 램 펑션이라는 데에 있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함수가 등록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init 함수는 맨 처음에 외부에 있는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정의해서 얘를 쓰는 건 아니고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DC enable 클럭 하는 거 설정해 주고, 밑에 와서 좀 가리긴 했는데 여기 이제 컨트롤 레지스터 하고 이제 약간 시간 지연 약간 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파란색 박스만 보면 이게 이제 PC 클럭 CR인데 아까 한번 나왔었죠. 여기 요거 3번 요놈 비트 지금 0에서 1로 바꿔서 이제 ADC 모듈의 클럭이
공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TI에서요, 그 ADC 초기화하는 프로그램 함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추가로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부르는데 내가 어떤 필요한 조건으로 얘를 초기화하는 걸 짤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는 함수고요. 함수 본체는 없어요. 문제는 함수 본체가 롬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TI 컴파일러가 지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DC 컨트롤 3번이 이제 실제 ADC 뭐 전원 장치인가 뭐 관련된 레지스터인데요. 요거 설정하는 거가 아마 나와 있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 참 재밌는 게요. ADC 클럭을 공급한 다음에 우리가 ADC 회로는 그 기준 전압 같은 거, 혹은 ADC 어떤 블럭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런 기능들은 ADC에만 있어요. 이제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원래 ADC 컨버터라는 것만 별도의 부품이거든요. 우리가 IC로 존재하는. ADC 가격이 비싸요. 일단 비싼 거 둘째 치고 얘가 별도의 부품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별도의 부품은 있는데 내가 얘를 쓰지 않을 때요, 계속 전원을 투입하고 있으면요,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제어 레지스터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사실 생각해보면 좀 굉장히 특이한 거긴 한데, PWM이나 뭐 캔 같은 경우에는 제어 전원을 껐다 켰다 뭐 이런 기능이 없거든요. 근데 ADC만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는 그냥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ADC에서요 소비하는 전류가 큰 거죠. 그러니까 PWM이나 캔처럼 아예 로지컬한 페리페럴이면 얘네들은 TI에서 어떻게든 간에 최저 전력으로 원하는 기능을 이루도록 해놨을 거라는 거죠. 근데 ADC 그 컨버터 자체 소비 전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TI DSP 안에 들어가서 커진 게 아니라 원래 그냥 ADC 모듈은요, ADC 모듈 나중에 데이터 시트 보시면 아실 텐데 소비 전력이 꽤 큽니다. 원래 레퍼런스 회로나 이런 샘플 앤 홀드들이요 다 독립 부품들이에요. 원래는 독자적인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비 전력이 있어요, 상당히. 해가지고 얘네들의 전원을 다 이렇게 일부러 껐다 켰다 하는 것들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이 소비 전력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좀 드물긴 한데, 이게 아까 그 ADC 캐큘레이션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내가 필요할 때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밴드갭 같은 경우에요, 얘네들도 뭔가 내가 재초기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껐다 킨다든가 하는 식으로 기준 전압을 한번 그냥 리부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필요한지는 저도 참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간에 이게 뭐 기능이 있다고 하니 알아두셔야겠죠. 일단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어디 갔어 이거, 여기에 이렇게 세 자리가 1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이면 파워업 하고 11이면은 밴드갭이랑 레퍼런스 파워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날로그 회로라는 거는 샘플 앤 홀드가 될 수도 있고, 그 AD 컨버터 관련된 뭐 전원일 수도 있고, ADC 회로와 관련된 거고, 밴드갭은 이제 기준 전압 만드는 전원 껐다 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키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다고 알아두시죠. 이거는 뭐 왜 이럴까요? 라고 질문이 무의미해요.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써라 라고 줬기 때문에. 자, 우선 그렇다 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렇게 실제 ADC 그 모듈에 연결되는 어떤 이런 밴드갭 레퍼런스 설정을 이제 외부에서 쓸 수도 있고요, 내부에 있는 것도 쓸 수도 있고 한데, 보통 연구실은 내부에 있는 거 쓰니까 내부에다가 한 거예요. 근데 외부에다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최대 입력 전압이 0에서 3V라는 거지. 근데 0에서 2V 쓸 수도 있잖아요. 0에서 2V 쓸 때는
레퍼런스 전압이 1V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진짜 뭐 2048V에 맞춰놓는다든가. 네, 그런 밴드갭 전압은 내가 ADC 컨버터랑 관련된 외부 아날로그 회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선택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해 두시고요. 우선 연구실은 주로 밴드갭 레퍼런스 내부에 있는 걸 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넘어가면 또 재밌는 거죠. 우리가 전에 CPU 클럭 들어오면 30메가를 300메가로 뻥튀기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서 150메가를 CPU 클럭으로 쓴다라고 막 한참 설명드렸고, 그런 과정에 PLL이 동작하는데 PLL이 동작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드를 제어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마찬가지로 이 아날로그 안에 밴드갭이라는 이 기준 전원도요, 전원을 키면 얘가 정상 상태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제한되고 있는데, 우선은 전원이 진짜 물리적인 전원이 켜졌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완전히 켜졌을 때는 약 5ms 정도의 지연을 두고 쓰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밴드갭 전원이 막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부팅을 한 상태에서,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를 내가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한 2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의 지연을 주면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옵션을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자유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갭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마치 아까 전에 ADC 캐큘레이션이 있는 것처럼, 이게 DSP 소재 안에 있는 ADC 모듈이다 보니까 뭔가 제품 생산 시에 다 제품마다 편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다 조정을 해주는 거죠, 안에서. 그런 조정하는 기법으로 밴드갭 전원을 껐다 킨 다음에 ADC 캐큘레이션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 시스템적인 어떤 거를 TI에서 이제 구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참 그렇구나, 좀 번거롭게 쓴다, 뭐 이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기능 때문에 앞으로 갔네요. 때문에 아까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서 밴드갭을 키고 나서 바로 딜레이를 주죠. 이게 아마 ADC US 딜레이가 50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튼간에 딜레이를 주는 이유가 잘못 눌러서 잘못 눌러서 어디로 갔나요 지금? 아이고, 잘못 눌러서 여긴가? 다음. 네, 이렇게 시간 지연이 있구나. 여기 시간 지연이 있다. 이렇게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DC 클럭 PS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쓰진 않지만, 그러니까 0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다가 아니에요. 0일 때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그 HSP 클럭이라는 게 외부에서 공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걔가 25메가인데, 걔를 다이렉트로 쓸 수도 있고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분주를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25메가인데 25메가보다 약간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훨씬 작은 숫자가. 그래서 지금은 이게 0으로 초기화된 상태이므로 그냥 나누기 1이 돼가지고 그냥 25메가, 그러니까 HSP 클럭이 25메가, 그대로 ADC 클럭 25메가가 되는 상태예요. 여기에서는 나중에 따로 조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S 모드 셀렉션이 얘가 바로 맨 처음에 드린 연속 모드와 그 캐스케이드 모드, 이렇게 스티뮬러스 모드 동시에 실행하는 거. 여기서 시퀀셜 샘플링이 16개, 8개를 16번을 차례대로 스캔하는 거고요. 스티뮬러스 샘플링이 8개를 쪼개서 2개, 각각 1개씩을
한 조씩 묶어서 한 번에 샘플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에 선언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 많이 있네요. 그 adc.c에 선언되어 있네요. 아마 5000L로 되어 있어요. 뭐 혹시나 L이 뭔가요? L이 뭔가요? 저건 롱의 약자예요. 롱. 이게 C 언어 문법을 좀 아시면 알 텐데 이 디파인으로 선언이 되면 문제가 제가 디파인 상수라고 했네요. 아까 이 ADC 밑줄 US 딜레이라는 저 글자가 속성이 정의가 안 돼요. 이 디파인문의 문제는. 그러니까 치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치환 상수로 쓰거든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5000이라고 하면 5000이 unsigned int 16이 될 수도 있고 unsigned int 32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로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5000을 정의하는 데이터의 속성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치환이 되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그런 애로 뜨는데 뭐 implicit 워밍 이렇게 불명확한 선언을 했다고 워밍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뒤에 내가 무슨 타입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L 하면 저게 롱이거든요. 롱. 그래서 저런 것도 이제 전처리 지시자와 전처리 지시 문법, 특히 디파인문이 가질 수 있는 에러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기법인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5000 넣으면은 이게 한 자리당 마이크로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5ms가 돼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이미 설명되었지만 하드웨어가 켜지고 처음에 전원 밴드갭을 키면 5ms 지연을 줘라 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렇게 보시면 define microsecond delay는 함수가 있고 밑에 있는 62번은 delay us라는 이 치환문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가 코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코드가 왜 필요하냐면 여기 딱 봐도 CPU 레이트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10마이크로세크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그죠? 5ms라고 해도 실제 CPU가 클럭으로 쪼개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하니까는 실제 5000에서 5ms가 아니라 5000이란 이거를 CPU가 처리하는 명령어의 그 어떤 기준에 맞춰서 다시 클럭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뭐 여튼 참고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 익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0이면은 우리가 포문으로 5000번 돌리면은 5ms가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DSP가 150메가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어 하나 처리하는데 최소 150메가면 얘가 13.3 나노예요. 그러니까 명령어 하나가 빨리 실행된다면 13.3 나노인데 5000번 돌려봐야 뭐 13.3 나노를 10 나노로 퉁치면 곱하기 5000 하면은 5만 나노 해봐야 50 마이크로세컨드 될라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의 단위랑 CPU가 필요한 클럭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CPU가 가진 이 클럭 자원 가지고 나누어서 실제로 루프를 몇 번 돌아야 되는지 계산을 하는 거죠. 우선 이 정도로 설명할게요. 뭐 더 길게 한다고 해서 더 쉬워질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 해서 일단 정리하고 정리하고 자, 그래서 지금 int adc가 끝났어요. 그 int adc가 한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우선은 adc 클럭을 활성화했다. 그 다음에 밴드갭을 켰고 킨 다음에 TI사에서 권고한 만큼 시간 지연을 줬다. 진짜 기본적인 동작.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거 한 거고 그 다음에
66, 67, 68, 69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아는 거. 이제 우리 ADC 인터럽트가 그 PI 그룹 1번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룹을? 자, 우선은 TRM에서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 보시고 여기서 PI 그룹에 가셔서 PI 그룹에 나와 있던가? 기억이 여기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보면 자, PI 그룹 1에 ADC 인트가 6번째예요. 여기 1, 2, 3, 4, 5, 6에 있죠. 6. 여기. 요거 활성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활성화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켜야 되고, 이걸 켰으니까 PI 그룹 1이잖아요. PI 그룹 1에 대한 IER 레지스터를 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인터럽트 설명한 챕터에서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또 찾아서 보세요. 예, 일단 여기까지 왔고, 방금 했던 거, 이것도 또 해놨네요, 자료를. 이렇게 6번째다. 그죠? 그 다음에 벡터 맵으로 확인해도 여기다, 위치가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용자 코드를 직접 넣었어요. 74번째 줄부터. 여기서부터는 차근차근 봅시다. 우선 ADC 맥스 컴브는 그 ADC 변환을 하는 총 채널의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1 넣으면 더하기 1 해가지고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지 몰라도 AD 변환할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2개가 있구나 라고 일단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맥스 컴브.5이 중요한데 여기가 비트가 되면 비트가 됐던가? 비트가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 레지스터라고 치고 컴파일 한번 한 다음에, 처음 컴파일 하는 거라서 시간 좀 걸리네요. 그 다음에 ADC 레그 점 ADC 뭐였지? 맥스 컴브. ADC 맥스 컴브. 그 다음에 찾아보면 비트가 있죠. 비트 점 맥스 컴브, 이렇게 2개 나눠져 있죠. 맥스 컴브 1 할 수도 있고, 다시 점 찍어서 2 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각각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쓸 게 아니다 보니 이 이그젠플에서는 어떻게 했냐,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 원래는 2개가 있는데 그냥 퉁쳐서 하나.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아까 전에 기억나나요? 이거 시퀀셜 모드로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스티뮬러스가 아니라 시퀀셜. 그러니까 시퀀스 모드로 AD를 하기 때문에 맥스1, 맥스2를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전체 다 하나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지만 시퀀스 모드에서는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4개 써요. 쭉 하고 따로따로 안 쓰고. 그래서 맥스 컴브 1이라는 변수를 쓰지 않고 전체를 한 16비트 변수로 봐서 이렇게 맥스 컴브 all로 한 거죠. all. 이게 참 C 언어의 유니온 유니온 문법을 엄청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 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아까 말했던 거, 내가 실제 ADC 채널이요, 예를 들어 3이다 2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3이고 2면 이거를 이렇게 보면 3번 하고 2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3번을 0에다가 놓고 2번을 이렇게 1번에다 내면요, 실제 컨버전 결과는 컨버전 0. 그래서 리절트 0 레지스터에는 이 3번 자료가 와요. 3번 자료가 얘를 통해서 리절트 0이라는 데로 오고, 얘 2번 자료가 리절트 1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여기 채널 셀렉션에다가 내가 변환할 채널의 정보를 넣어주면 그 순서대로 리절트, ADC 리절트 결과가 쭈르륵 나와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연결이랑 이 프로그램이 바라보는 게 완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여기서 뭐 ADC 채널을 진짜 뭐
듬성 배치했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채널에다 넣을 때는 차례대로 넣어주기 때문에 연속된 메모리로 보이는 거죠. 맞아, 배열 변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뭐 근데 그런 거고요. 이거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우나? 또 지우는 걸 또 모르겠네. 모든 잉크.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해가지고 이게 총 16개가 있어요. 당연하죠. 입력이 16개니까. 해서 여기 컴브 0번부터요. 컴브 0번부터 컴브 15번까지요. 내가 변환하고 싶은 채널을 그냥 적어주면 돼요. 순서에 관계없이. 그러면 나중에 설명될 ADC 리절트 레지스터는 여기 ADC 리절트 레지스터가 여기 0, 1, 2, 3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걔가 여기 채널 셀렉션 여기서 그 정의된 순서대로 변환이 돼요. 되게 편리합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이거 이제 중요한 건데 ADC 컨트롤 레지스터 두 번째에 뭐가 있냐면요. 그 인터럽트를 뭘로 받을 거냐 요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EPWM SOCA 시퀀스 1이 뭐냐면 인터럽트 소스가 EPWM X SOCA 트리거로부터 온다라고 정의한 거죠. 여기 당연하지만 EPWM X 이거 X이죠. X 숫자는 관계없어요. 1이 됐건 6이 됐건 아무거나 관계없고 저거는 PWM 선언할 때 거기서 이제 누가 선언하에 따라 달라지는데 관계없이 그냥 오아링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EPWM1 시그널로 움직인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거 쓰겠다는 거예요. 쓰겠다. 이거 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int enable 시퀀스는 시퀀스가 자 이거를 쓰겠다랑 내가 그럼 인터럽트 걸게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EPWM의 SOCA를 내가 허용했다는 거고 이거는 ADC 인터럽트를 발생해 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인터럽트를 발생 안 하면은 뭐냐? 인터럽트 발생 안 해도요. 이건 뭐냐면 EPWM SOCA가 오면은 컨버전을 해요. 이거 차이를 알겠나요? 그러니까 얘는 SOCA이잖아요. 스타트 오브 컨버전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ADC가요. 변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int enable 시퀀스는 변환을 했니?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하는 게 인터럽트 서비스 함수가 되는 거예요. 즉 int ena 시퀀스 1이 시퀀스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됐지만 EPWM이 뭔가 동작을 해서 EPWM SOCA 시퀀스가 게시가 되면 ADC는 컨버전을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고 걔가 완료가 되면 인터럽트가 얘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 되게 틀린 건데 이거 이해하려나? 여하튼간에 AD 컨버전을 하는 거랑 AD 컨버전 끝나고 야 컨버전 됐으니 인터럽트 어떻게 하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79번 라인에 있는 얘는 뭐냐면 이 시퀀스 1 인터럽트가 이제 완료가 되면 인터럽트 함수를 호출하자 이거를 허용한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자, 해서 인터럽트 함수를 실제 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메인 함수에서 인터럽트 ISR인데 왜 SR이 중복이 됐네요. 고쳐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튼간에 ADC 이게 발생을 해요. 뭐 이름은 기억하시겠죠? 아까 메인 함수에서 PI 벡터 테이블에 등록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변수들은 뭐 10번마다 한 번씩 뭐 바뀌어준다는 거고. 여튼간 중요한 거는 이 int sys1 인터럽트가 끝나면 여기서 클리어를 한번 해준다. 그 다음에 저 ADC 시퀀셜 초기화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I 그룹 1 에크를 초기화 함으로써
인터럽트를 종료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터럽트 전반적인 처리 과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 쓸 때는 이 위에 걸 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ADC 레그에 리절트 0, 리절트 1. 자, 여기서 0과 1을 왜 쓰냐면은 방금 앞 페이지에서 여기 0, 컨버전 0, 컨버전 1 두 개를 선택했잖아요. 저게 바로 리절트 0, 리절트 1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리절트 0에서 4비트를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 다음에 결과를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ACDC 리절트는 레지스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셔야 돼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12비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12비트 레지스터라는 건 없거든요. 16비트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다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다 배치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레지스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 있어요. 각각.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놈은, 통상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연구실에서 주로 쓰는 경우는 그 결과값이 그 16비트의 상위 본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요 구조를 쓰고요. 이 4개, 밑에 4개는 그냥 공으로 써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언젠가 28335가 또 개량이 되면 비트 수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 비트 수가요, 밑으로 늘어나요. 밑으로. 12비트가 14비트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더 생기는 거야. 2비트가.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가 향상되는 방향이라면 이 피겨 2-13번의 내용이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 리절트를 받으면 여기서 4비트로 굳이 나눠서 4비트를 시프트해서 그냥 오리지널 로우 데이터를 보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어차피 우리는 저거를 나누기 65,521로 하게 되면 0과 1 사이의 값을 얻게 되거든요. 이해하셨나요? 0과 1 사이의 값. 0과 1의 사이 값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이 로우 사이드에 배치가 돼서, 이게 4096인데, 그러니까 4096분의 이 레지스터 이렇게 하나, 65,521분의 이렇게 하나, 결과가 의미하는 게 똑같아요. 왜? 어차피 0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 근데 미래지향적인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저는 위쪽 거를 더 선호하겠다. 어차피 밑으로 늘어난다. 비트 수는. 예, 이거 좁은 이걸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 이걸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트 수 자체가 전압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읽으면 그게 전압인 줄 아나 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이게 12비트라서 4096등분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4096 중에서 몇 번째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2000 나오면, 여기가 4090이니까는 2000이 나올 수 있잖아요. 2000이 뭐냐? 0에서 3V까지 4096등분인데 그 중에 신호가 2000번째야. 2000번째 크기를 가지고 있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 이 리절트가 의미하는 게 전압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진 분해능의 레인지에서 몇 번째 레인지냐인 거지. 그래서 전압값으로 환산을 하려면 어차피 얘를 0과 1의 비례상수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 전압값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쉽다면은 쉬운 거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근데 이런 걸 안 써봐서 그런 것 같아요. 여튼간에 그런 개념이고, 한번 다음을 봅시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요, 이제 뭐 대충 ADC 그 설정들은 다 끝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EPWM SOCA 인터럽트란다. 플래그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SOCA 이네이블을 키는 거죠, 우선은. 우리 EPWM 동작하면은 SOCA 플래그 쓸 거야 라고 해준 거고요. 그거는 여기 etcel이라는 이벤트 트리거 모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펄스로 나갑니다. 한번 띵 하고
펄스가 한번 딱 나가요. 펄스 나가니까는 뭐 이 플래그 뭐 껐다 켰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저 펄스 한번 생기면은 ADC는 지가 알아서 ADC 컨버전 하는 거예요. 컨버전 하면은 컨버전 완료 인터럽트 뜨는 거고. 그 다음 줄은 이제 SOCA가 생길 건데 이제 언제 생길 거냐. 이제 대충 눈치 챘겠지만 여기 CMPA 지금 설정하고 있잖아요. 컴페어 레지스터 하니까는 얘는 당연히 CMPA에 인크리멘팅 할 때 인터럽트 생기게 하겠다.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TBPRD가 FFFF잖아요. 그러니까는 TBPRD는 0에서 쭉 증가해서 FFFF잖아요. 또 미리 말하지만 이 카운터 모드가 0일 때는 업 카운터거든요. 그래서 0에서부터 FF로 증가해요. FF로 증가하면은 아니, 말해주셨는데 자 TBPRD는 그래서 FFF고요. CMPA가 CMPA가 아닌데 이게 뭐였지? 카운터 타이머 레지스터인가? 이게 TBCTR인가? 이거 레지스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레지스터 이름 뭐 하나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있네. 이거. TBCTR. 이거 적어놓고도 지금 이 TBCTR. 이게 뭐냐면 0에서 어디까지냐? TB 이게 마우스로 설정은 PRD. 근데 이게 여기 어디 FF잖아요. 근데 여기 쭉 증가하는 건 누가 증가한다? 네, TBCTR이 증가해요. 여기 TBCTR이 0에서부터 저까지 쭉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어디서? CMPA에서 딱 만나면 TBCTR이 증가할 때 CMPA랑 만났잖아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타이머가 증가할 때 CMPA랑 같으면 SOCA 펄스가 나가는 거죠. 카운터 업 모드에서만 허용되는 모드예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인터럽트가 딱 생기는데 여하튼간에 인터럽트가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 이 PWM은 고속 인터럽트라서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처리를 최대 3번까지 분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3채배한 효과가 나는 거죠. 최대. 근데 여기서는 뭐 1채배 했어요. 왜냐면 TBPRD가 FFFF라서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뭐 2채배나 3채배 필요 없죠. 그리고 CMPA는 소심하게 0XB 80인가요? 80으로 해놨네요. 그래서 80은 계산해 봐야겠네요. 여하튼간에 제가 80이 됐건 100이 됐건 1000이 됐건 관계가 없죠. 왜? SOCA가 발생하는 주기가 TBPRD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는 사실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TBPRD가 실제 인터럽트 발생하는 주기를 결정한다. 근데 굳이 CMPA를 0080으로 했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숫자가 너무 작으면요 인터럽트가 잘 안 걸려요. 안 걸리거나 씹히거나 오동작해요. 왜냐면은 PWM은 엄청 고속인데 저 카운트 숫자가 작으면요 명령어 실행되면서 제가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그냥 우걱우걱 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 자체에서. 그래서 저 숫자에 약간 마진을 준 거예요. 제가 80 이하면은 이하 혹은 0이라고 해버리면 인터럽트가 뭐 발생 안 하죠. 뭐. 그러니까 아무리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프로그램이 저 처리를 쫓아가지 못하거든요. 여튼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TBPRD는 여기 계산해 놨네요. 대충 계산을 다 해보니까 26.6 나노. 이건 뭐냐면 150메가가 13.33 나노인데요. 이 PWM의 TB 클럭 기본 주기 지금 현재 요거가 디폴트 상태일 때 75메가예요. 2분주를 쓰거든요. 그래서 26.66 나노에다가 TBPRD가 FFF니까는 65,526이고 이걸 모두 다 곱하면
대략 1.747ms, 주기로는 572Hz 해서 뭔지 몰라도 AD 컨버터가요 572Hz마다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드 수정해서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TBPRT를 줄이면 돼요. 기본적으로 줄이면 되고, 뭐 TV 클럭을 더 빠르게 해도 되고, 뭐 그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죠. 일단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CTR 모드는 이 PWM 동작 모드인데요. 이거 업카운트 모드예요. 그냥 쭉 증가하는 방향. TV CTR 레지스터가 0에서부터 쭉 위로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뭐 이거는 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SOC-A가 이제 결과적으로 PWM 인터럽트가 생기는 조건에서 생기는 건데, 문제는 이 업이나 다운은 별 관계 없고, 굳이 공부를 한다면 예를 들어 업 모드가 아니라 다운 모드로 변경하면 코드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약간 뭐 그런 걸 해본다든가, 뭐 업다운으로 바꿨을 때 또 코드를 수정해 본다든가, 아니면은 TBPRD를 변경했을 때 반응 속도를 본다든가, 약간 이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뭐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해보세요. 여기서는 이 예제만 잘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루프문이 오죠. 루프문이 오면 메인 루프는 가만히 있어요. 계속 여기서 그냥 카운트 루프 값 증가하면서 계속 도는 거고요. 이거 돌면서 이제는 PWM 인터럽트가 간헐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PWM에서 SOCA 이 시퀀스 1 펄스를 내보내죠. 그러면은 걔가 AD 컨버전을 발생시키고, AD 컨버전이 완료가 되면 완료됐노라 라고 하고 내가 설정된 이 인터럽트 함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코드에서 보다시피 함수가 시작되자마자 이 결과값을 읽어왔죠. 이게 뭐냐면 이미 이거 좀 지고 할까요? 여기 약간 혼선을 줄 수 있으니까 요거 야 지워져. 요거 뭐냐면 얘네가 우선 SOCA를 발생하는 거예요. SOCA란 말 자체가 스타트 오브 컨버전이에요. 스타트 오브 컨버전 A고, 얘가 실행이 된 다음에 컨버전이 완료가 되면 완료됐다라고 인터럽트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ADC 인터럽트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ADC 기동하는 인터럽트도 있고요. ADC가 종료된 다음에 발생하는 인터럽트도 있고 다양한데, 여기서는 ADC 동작이 완료된 다음에 인터럽트 호출하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드엔 나오진 않은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그 ADC 스테이터스 앤 플래그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럼 아까 말했던 거 int 시퀀스 1, int 시퀀스 2, 뭐냐면 end of buffer 1, end of buffer 2, 이건 DM이랑 관련된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잘 안 쓰는 거라서 시퀀스 1 BG 이게 상태 레지스터랑 실제 플래그랑 섞여 있는 것 같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뭐 컨트롤 슈트를 켜서 아날로그 투 인버터, 그 다음에 여기서 ADC ST 검색한 다음에 얘를 가면, 자, 그 다음에 여기 int 볼까요? 지금 여기 코드 왔는데요. ADC ST라는 레지스터고, 얘를 보면 이건가? 이거네. 그냥 시퀀스 1 인터럽트 플래그 비트네요. 네, 플래그 비트고요. 그쵸. 이게 아까 ADC 컨트롤 2의 10번이
그 SOCI 인터럽트 이네이블 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발생하면 1이 되는 거네요. 1이 되고 시퀀셜 비지 그러니까 요거 요런 것도 알면 좋죠. 그쵸? 이게 뭐냐면 ADC 모듈이요. 최대 16개까지 시퀀스 1이나 그러니까 시퀀스 모드면 16개를 해야 되잖아요. 최대로. 16개가 되면 SOC가 떠도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럽트가 아니라 내가 그냥 프로그램으로 읽어서 프로그램을 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16개를 다 컨버전 해야지 끝나는데. 그러니까는 시퀀스 1 비지 이거는 이 상태 비트네요. 그죠? 현재 처리 중.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인터럽트 클리어 비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1을 쓰면 시퀀스 1 플래그, 요 밑에 있는 플래그가 0으로 바뀐대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인트 시퀀스 1이 되면 인터럽트가 생긴 거고, 완료가 되면은 인트 시퀀스 얘를 따로 지울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아까 지웠나? 그때 여기 있네요. 인트 시퀀스 1 여기 지운 거 있죠, 여기에. 여기 지금 지운 비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다. 참 알뜰하게 쓰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상위 4비트, 상위 12비트를 쓰는 구조로 쓰고 있고, 밑에 거 4개는 그냥 상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이유 설명해 드렸죠. 이게 분해능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게 발전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선은 예제를 하는 데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지금 방금 만드신 이 랩 ADC SOC 2018 0101 R00을 실행하고 분석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직접 실행해 보면 대충 이렇게 실행이 된 다음에 런하고 요거는 지우고 그다음에 밑에 코드에 와서 요거 지금은 뭐 변화가 없겠네요. 제가 지금 가변 저항 같은 걸 꽂아 놓은 게 아니라서 뭐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래도 여기 값이 약간 살짝 살랑살랑 흔들리네요. 그죠? 자, 이거 한번 형 변환해 볼까요? 타입을 헥사로 바꿔보면 이렇게 거의 밑에 것만 바뀌는 거죠. 밑에 것만. 그죠? 거의. 왜냐면은 이거는 16비트 레지스터의 상위 12비트를 오른쪽 4비트를 쉬프트해서 밑바닥에 12비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가 계속 조금씩 살짝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드라서 이거 어쩌면 여기 가변정 이건가? 가변정 없나? 이게 채널이 안 맞, 채널을 좀 맞춰줘야겠네요. 이게 지금 싱크웍스 샘플 보드라 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한번 바꿔서 해보죠.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되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3V 쪽으로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전원을 찍어보고 있다든가 연결이 안 돼서 지금 풀레인지로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강의 끝내고 나머지 약간 추가 설명 따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예제 한번 해보세요. 자, 예제를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채널까지 바꾼 건 아니잖아요. 저기 뭐냐면 채널 바꾸려면 어떻게 되지? 자,
한번 지금 해볼까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구글 드라이브. 잠깐만, 이거 내가 잠깐만, 시간 길어진 거 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DSP 세미나. 우선 여기서 끊을게요. 저기 요 싱크웍스 회로도를 좀 찾아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싱크웍스 회로도 찾아와서 다시 자료를 하나 더 덧붙일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